이제 3월 고3 3월 모의고사는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범위가 수열의 극한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8문제가 다 수열의 극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사실 너기출에 보면은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이제 수열의 극한 문제는 많지는 않고 수능에서는, 왜냐면 수능에서 4점짜리 3개 내는데 선택 과목으로 바뀌고 나서 4점짜리 3개 내는데 미적분이 광활한 범위에서 3개 내면 수열의 극한 같은 허접한 단어는 잘 안 내요. 근데 이제 그래서 3, 4월 초반에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 쪽 연습하려면 학기 초에 봤던 모의고사 풀어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 3월 달 건데, 봐봐. 문제는 사실 수투예요, 수투. 수투 문제예요, 거의. 그냥 수열의 극한은 거의 마지막에 극한 계산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학2 배웠던 문제인데, 가볼게. 사연수 n에 대해서요, 3차 함수 fx는 x 곱하기 x-n 곱하기 x-3n 제곱을 가지는데, 얘가 극대가 되는 지점 x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실근을 3개를 갖거든.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왼쪽에 있을 거야. 0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0, 여기가 n, 그 다음에 여기가 3n 제곱이다 라고 놓고 얘를 fx라고 놓는 거지. 그랬을 때 극대가 되도록 만드는 x를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는 지점 아니야? 그래서 여기 극대 a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자, 얘가 되는 건데 fx라는 함수랑 fan이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fx라는 함수랑 fan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푸실 때 해석하는 연습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극대값이죠, 극대값. 그래서 fx라는 함수랑 극대값이 같아지도록 만드는 an이 아닌 근, 얘를 bn이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극대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딱 그려. 이렇게 딱 그려서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b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f, a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지?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는 게, 자, 요거 딸랑 줘놓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문제에서는 n 세제곱분의 an, bn 요거 두 개 곱한 거, 이 갖고 해봐 라고 한 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냐, an이라는 것과 bn이라는 것을 n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 얘기거든. 그래야 이게 극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대충의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세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래야 이제 수렴하는 값을 가질 테니까 뭐 발산이 답은 아닐 거니까. 자, 그러면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쓸 테크닉은 뭐냐면 수투에서 배웠던 건데, 자, 요거를 공부해 볼게. 수투에서 이런 걸 배웠죠.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요.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의 x좌표의 합. 근데 교점의 x좌표의 합은 또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3차랑 1차를 연립한 거죠. 직선이 1차니까. 그럼 3차랑 1차를 연립했으니까 얘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의 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실근의 합. 그치? 그랬을 때 얘는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일정하다. 근의 합. 글쎄, 일정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얘를 f라고 놓고 얘를 g라고 놓는 거죠. f라고 놓고 g라고 놨을 때 여기서 생기는 교점들, 자, 요 교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 라고 이렇게 놨을 때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 세 개를 더한 값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선 그려볼게요. 자, 직선 하나가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애를 그리고 얘를 h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얘를 h라고 잡고 요 값을 내가 p, 그 다음에 요 값을 내가 q 라고 이렇게 잡으면, 자, 노란색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더한 거 얘랑 그 다음에 분홍색 만나는 거, 분홍색 P인데 P가 두 개죠. 중근이니까 P 더하기 P 더하기 Q는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거. 됐어요? 이거 수투에서 했었죠.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래? 주훈씨 왜 그래? 그렇죠. 뭐냐면 보세요. 아직도 어제 웃기네. 정두. 그래. 코사인 x 미분한 게 뭐야?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면 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cx. 그냥 식을 일반항을 써볼게요 한번. 이렇게 d라는 게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mx 플러스 n이다. 직선을 이렇게 연립하잖아. 그러면은 얘를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mx 더하기 d 마이너스 n 얘가 제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을 때 어차피 얘가 1차식이다 보니까 이 1차식을 넘겼을 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아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변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A와 B라는 요 두 개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갖다 들이대도 뭐 마이너스여도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여도 되고 뭐 양수여도 되고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들이대도 얘네들은 일정하다라는 거죠.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실근에 대한 얘기,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보시면 3차 방정식에서 실근 3개를 더한 실근의 총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렇게 써지는 게 근거계수와의 관계인데, 어떤 직선을 갖다가 넣어도 요거와 요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겠다는 거야. 요거를 이용해서.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풀 건데, 잘 봐. 얘를 이용해서 풀려면 저기 두 식을 비교를 해볼게. 하나는 뭐냐? 0, n, 그 다음에 3n 제곱. 얘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an, bn 이렇게가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an 더하기 bn이 3n 제곱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an과 bn을 곱한 거, 요거를 계산을 해봐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an과 bn을 곱한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보려면 사실 요거는 계산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이거 가지고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계산 이렇게 an, bn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하는데, 자, 조금 더 빠른 풀이를 가르쳐 드릴게. 잘 봐. 이런 생각까지 하셔야 돼. 얘를 잘 고민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쓴 이 식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1차식을 들이댔을 때, 1차식을 대입을 했을 때 1차항이랑 상수항이랑 변하니까, 얘랑 이거 두 개가 변하니까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합은 일정하다 이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근데 잘 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잘 보면 요 노란색 직선과 요 하얀색 직선은 둘 다 x축의 평행하죠. 얘는 x축이고 얘는 x축의 평행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울기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기울기가 0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직선을 넣었는데 얘가 0인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도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도. 그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노란색 직선에서 나왔을 때 실근과 그 다음에 하얀색 직선에서 나왔을 때 실근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그냥 아무것도 없고 상수항 하나 딸랑 있는 거니까 세근의 합이 일정한 것도 있지만 뭐까지도 일정해지냐면 요 값 자체도 변화가 없고 얘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두 개씩 곱한 것도 일정하다라는 거죠. 얘도 일정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뽑아낸 세실근의 합이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씩 곱하는 거야. 그럼 두 개씩 곱하면 앞에 거부터 해볼게.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하면 3n 세제곱이죠. 그래서 3n 세제곱. 이 친구와 이렇게 곱하면 an 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an bn이고 이렇게 곱하면 an bn이니까 an 제곱 더하기 2an bn 요렇게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예요. 같다. 됐어요? 그러면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an bn이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모양 나왔네.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요걸 정리해보면 얘를 해서 넘길게요. 얘 넘기고 요거 넘기고 여기가 an bn이죠. 그치? 그럼 잘 봐. 3n 세제곱 마이너스 an 제곱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 친구를 n세제곱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2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2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면 얘가 이렇게까지 되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세제곱분의 an bn이죠. 내가 구하는 게 그게 결국 뭐랑 똑같냐면 2n세제곱 분의 3n 세제곱 마이너스 an 제곱이랑 같아요? 이거 물어본 거고. 잘 봐. 그럼 얘는 리미트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세제곱분의 an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제 뭐만 해결을 해주시면 되냐면 요 값이 어디로 갈까? 요 값이 an 제곱한 것을 n세제곱으로 나눈 요 값이 어디로 갈까? 이것만 명확하게 찾아준다면 우리가 계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죠? 라고 얘기하면 일로 와봐. 그럼 그래프 여기서 an이라는 식의 위치가요. an의 위치가 0과 n 사이에 있어요. 분명. 맞아요? 그럼 an이 0과 n 사이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 0보다 크고요. an은 분명히 n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 모양을 제곱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0 an 제곱 그 다음에 n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세제곱으로 양쪽을 나눕니다. 그럼 n세제곱을 양쪽으로 나누시게 되면 0 똑같이 0이고 얘는 n세제곱분의 an제곱 이렇게 되고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 n분의 1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붙이면 샌드위치 정리가 되는데 얘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그럼 얘가 0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 친구의 극한값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 값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구하는 값은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는 거죠. 됐어요.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낼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맨 첫 번째로 보는 모의고사였고 그래가지고 맨 첫 번째로 보는 모의고사인데 범위가 한정적이니까
8문제를 내는데 빡빡한 거지. 그래서 8문제 내는 데 있어서 수투의 내용을 끌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투의 내용을 끌어오는 경우가. 그래서 쌤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만 가지고는 어렵게 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원의 내용까지 가져와서, 특히 이제 미적분을 배우기, 진도 나가기 전이니까 수학2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의 성질 같은 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자, 그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도 그래서 되게 괜찮은 문제였어요. 수투 연습하기, 수투랑 같이 공부하기 좋은 문제였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를 볼게요. 바이블 교재. 우리 이제 어제 해가지고 그래프 문제 풀고까지 했었고, 예제 9번부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제 9번 48페이지 여기서부터 펴보세요. 자, 예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성질을 이용한 극한각 계산이라서 뭐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성질 이용하는 거. 자, 가볼게. 예제 9번. 자, 예제 9번 문제 보시면은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리미트 AN이 알파야. 자, 수열의 극한에서 리미트 AN이 알파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리미트 AN-1도 알파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AN 플러스 1 이런 애들도 뭐가 돼요?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바로 계산할게. 1번 문제. 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고 했으니까 그 친구를 알파라고 한다면 그냥 대입하세요. 뭐 1차 방정식 풀면 되죠. 알파 마이너스 4분의 여기가 알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2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 알파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얘는 2알파 마이너스 8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시면 알파 값이 될 거고, 알파 값은 14예요. 여기 1번 정답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 an이 2래. 자, 잘 봐. 3n 플러스 1 곱하기 an이라는 수열 통째로 2인 거야. 얘가 통째로 2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라고 얘기하시면은, 잘 봐. 지금 요 자체만 놓고 보면 발산이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지? 근데 요렇게 곱했을 때가 뭐가 돼요? 요렇게 곱했을 때 수렴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요 정도 느낌은 있어야 돼요. 아, 분명히 뭔가 AN이라는 거 안에 분모가 1차식의 형태로 들어가서 1차분의 1차 형태가 돼서 2가 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잘 봐. 요만큼을 내가 그냥 BN이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BN은 2가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A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AN은 3N 플러스 1분의 BN과 같아요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니? 자, AN이라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플러스 2n 곱하기 an 분의 4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an 자리에다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셔라 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 보시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 리미트, 자, 원래 있던 식이 뭐였냐면, 원래 있던 식이 n제곱 플러스 2n이죠. 자, n제곱 플러스 2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내가 an 대신에 이만큼을 대입한 거야. 그럼 an 대신에 이만큼을 대입하면 여기에 bn이 남고요. 그 다음에 3n 플러스 1이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다시 올라가니까 3n 플러스 1 이렇게 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앞에 있던 식이 뭐였냐면 4n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계산이 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 좀 해보시게 되면, 자, bn이라는 값은 요 값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냐면 2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 자리가 제곱이고 분자도 제곱이 되는 형태니까 요거
개수 비교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서 2, 12구 얘가 2가 되니까 정답은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니? 자, 그래서 얘가 발산해요. 분명히 이 친구가 발산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무한대 꼴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서 수렴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지. 알겠어? 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옆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예제 10번. 자, 예제 10번은 이제 뭐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방금 전에 쌤이 여기다 써놨던 거랑 똑같아. 잘 봐. 우리가 수열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됐다, 즉 점화식 형태다라는 거는 결국은 n 플러스 1과 an, 즉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들을 좀 비교해서 계산해 볼까 이런 얘기였잖아. 그지? 그거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냥 이 문제는요 바로 갈게요. 수열 AN이 A1은 1이고 5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사실 원래는 이 문제를 식을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막 점화식을 약간 조정을 해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찾고 이거를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리미트 AN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값을 구하라고 그랬잖아. 값이 없어. 발산이야. 그럼 없다예요 답이. 그죠?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럼 그냥 이 문제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알파라고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사실 5알파는 2알파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알파는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어? 근데 자 연습은 해볼게. 연습은. 왜냐면 수능은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요. 수능은. 내신은 보기에 발산이 있을 수도 있어. 보기에 발산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한 번만 정도만 정리하고 갈게. 잘 봐. 5 곱하기 a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2an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잘 봐. 여기가 a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지금 2an 플러스 1의 형태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점화식 형태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점화식 형태가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잘 봐. 여기에서 내가 일단 5로 나눠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이 5분의 2 곱하기 an 하고요. 더하기 5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나요? 그런데 요거 점화식 변형하는 거는 사실 교육과정에서 막 크게 배우지는 않아요. 근데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은 이거랑 그 다음에 이쪽에도 어떤 숫자를 곱한 다음에 이 뒤에 꼬랑지 없이 그대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꼬랑지 없이 뭔가 모양을 좀 예쁘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봐. an 플러스 1이고요. 자, 마이너스 알파라는 형태를 새롭게 추가를 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알파라고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5분의 2 하고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거든. 그럼 an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을 내가 bn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bn 플러스 1이 되는 형태가 되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bn 플러스 1에다가 5분의 2 곱하기 bn을 한 것이 얘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때 알파 값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식과 이 식이 두 개가 서로 어떤 돼요? 같으면 된다는 거죠. 같도록 만드는 알파 값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a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 보시면 5분의 2 an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2 알파 그 다음에 요거 넘기시면 되니까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주시면 요 뒤에 써진 요 마이너스 5분의 2 알파 더하기 알파라는 요 값이 뭐가 되면 된다는 거야? 5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 값이 5분의 3 알파인데 5분의 3 알파가 5분의 1이 되니까 얘는 3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 그러면 리미트가 아니라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5분의 2 수열이다라는 거지. 등비수열. 공비가 5분의 2인 등비수열이 되는데 공비가 1보다 커 작어? 작잖아.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수렴할 거야? 0으로 수렴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리미트 b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건데 bn이 뭐였냐면 리미트 얘가 an 마이너스 알파 즉 3분의 1의 형태였으니까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는 리미트 an이라는 값은요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면 돼요 라는 게 원래 풀이에요. 원래 점화식을 변형해서. 근데 일단은 여기서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수학원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점화식 변형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예전에는 다 외웠었거든. 쌤이 공부할 때는 이거 다 외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등비수열 어거지로 등비수열 만들어주는 게 있었어. 새로운 모양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배우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만약에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an 플러스 1과 an이라는 거 같다라고 놓고 그냥 알파라고 놓고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근데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은 해보셔야 되니까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알겠죠? 네, 확인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번, 12번인데 11번, 12번 요 두 개, 예제 11번, 예제 12번인데 요 두 개가 이제 활용이죠. 활용. 자, 활용 문제 좀 풀고 잠깐 마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명제는 얘들아 그거는 이제 내신 때 할 거야. 내신 때 그냥 외우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뭐 문제 푸는데 큰 뭐 메리트는 없어서요. 수열의 참거짓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 파트는 그냥 학교 내신용으로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고. 자, 예제 11번, 12번을 좀 해볼게요. 예제 11, 12 활용 문제를. 자, 일단 문제 보시면은 일단 식을 잘 세워야 돼. 우리가 식을 잘 세워야 돼서 예제 11번부터 가보시면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는 게 P1이 제로, P2가 90이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점이 제로고요. 맨 끝에 점이 90인데 P1, P2의 중점을 P3, P2, P3의 중점을 P4, Pn, P 플러스 1의 중점을 Pn 플러스 2, Pxn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어요 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중점의 좌표에 무슨 값? 극한값을 계산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된 거지. 중점의 좌표의 극한값. 그러면 잘 보세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0이고 맨 끝에가 여기가 90이에요. 여기가 90이고요. 여기가 제로예요. 그러면 요거에 정확하게 가운데 되는 지점 요 값이 45가 될 텐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P2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P2인가? P3이죠. 미안. P3. 자, 그 다음에 기준점이 이렇게 잡혀. 그 다음에 P2와 P3이죠. 그럼 P2와 P3의 가운데점. P2와 P3의 가운데점이니까 요 정도가 되겠지. 여기가 뭐야? P4. 그 다음에 P3과 P4의 가운데점. 그게 뭐야? P5. 이렇게. 그 다음에 P4와 P5의 가운데점. 그게 뭐야? P6. 이렇게. 그 다음에 P5와 P6의 가운데점 P7.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과연 어느 좌표에 수렴할래? 라는 거예요. 어느 좌표에 수렴할 거니? 이런 얘기. 됐니? 그럼 잘 봐. 중점이잖아요. 중점이다 보니까 자 x3이라는 것부터 구해보면 x3은 결국 어떤 식의 구조가 되냐면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것을 한 것과 같아요 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를 일반화 시켜보면 얘는 이런 식이 되겠네요. 자 xn 플러스입니다. xn 플러스 2는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2분의 xn 더하기 xn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점화식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2를 여기다 곱해볼게. 2를 여기다가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
자, xn 플러스 2 놓고요. 는 2분의 1 xn 더하기 2분의 1 xn 플러스 1 이렇게거든. 됐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내가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냐면, 자, 잘 봐. 여기가 xn 플러스 2잖아요. 그치? 여기가 xn 플러스 2인 형태인데, 여기서 xn 플러스 2 마이너스 xn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거야. 두 개의 차이. 그럼 두 개의 차이를 만드시면 여기가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얘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분의 1 곱하기 xn,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x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 정리해 주시면 얘는, 자, 요만큼의 수열을 뭐 새롭게 bn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bn이라고 놓으셔도 돼. b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bn 플러스 1 이렇게 놓으시면 얘네 둘인데 마이너스가 뒤에 항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빼고요. 곱하기 얘를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이에요. 라고 하면은 앞의 식의 구조, 요 식의 구조와 요 식의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면서 하나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뭐 bn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구나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구나.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 쭉쭉쭉 되는 거니까,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n의 극한값이란 말이야. xn의 극한값. 됐니? xn의 극한값. 자, 그럼 얘는 xn의 극한값이 되는 거고, 요 자체에 대해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 잘 봐. x1, x2, x3, x4 이런 식으로 가서 xn 플러스 1, n-1 하죠. n-1 xn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뺀 거 b1, 여기서 이거 뺀 거 b2, 여기서 이거 뺀 거 b3 이런 식이고요. 여기서 이거 뺀 거 bn-1까지 이렇게 써진 거지. 됐니?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궁금한 건 요 값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x1 있죠. x1이라는 게요 90이에요. 0이죠. x1이 제로죠. 현재 상황이. 그죠? x1 제로. 제로고. 그럼 xn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xn은요, 잘 봐. 여기서 이걸 뺀 게 b1이야.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x1에다가 b1을 더하면 x2가 되는 거지. x1에다가 b1이랑 b2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x1에다가 b1, b2, b3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즉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써진 요 부분 b1, b2, b3 해서 쭉쭉쭉 더해서 요까지, 얘네들의 합을 x1에다가 더해준 게 바로 뭐가 되냐면 xn이라는 게 되는 거니까요. xn은 식으로 써보면 x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되고 bk-1이다, bk다 라고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bk라는 게 결국 뭐였냐면, bk는 등비수열의 뭐였어? 일반항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bn은 첫째 항이 90이에요. 왜냐면은 x2에서 x1을 뺀 게 첫째 항이 되는데 x2가 90이기 때문에 첫째 항이 9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아, 미안. n-1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0이고요. 앞에 x1은. 그 다음에 요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여기 자리에 k-1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등비수열의 그 합 공식 써가지고 계산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6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문제도 이 점화식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밖의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쌤이 여기다가 쓴 요식 있죠? 요식이 바로 뭐냐면 개차수열의 점화식이야. 개차수열.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구조인데 개차수열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없어요. 교육과정에 없어. 근데 뭐 간혹가다 나오는데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 개차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고 그 다음 거에서 그 다음 거 빼고 그 다음 거에서 그 다음 걸 뺀, 즉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무언가 규칙성을 갖는 수열,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해. 그래서 개차수열이 등차일 수도 있고요, 개차수열이 등비일 수도 있고요, 개차수열이 또 다른 규칙성을 갖는 수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일반항을 구하실 때 핵심은 뭐냐면 첫째 항을 놓고 x1에다가 b1을 더한 게 x2고 x2에다가 b2를 더한 게 x3이고 x3에다가 b3을 더한 게 x4가 되니까 결국은 x1부터 출발해서 이만큼을 다 더한 게 xn이 되는 거예요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건데, 글쎄요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네. 예전에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바이블 교재에서는 개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에 따라서 출제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4페이지 예제 12번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서 도형의 응용인데 여기 별표 3개 치시고, 자, 어제 공부했던 이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수열의 극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바로 요 도형 활용이에요. 근데 이제 도형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투에서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식 세우는 게 포인트야.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걸 보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 예제 12번. 자 예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2차 함수가,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간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친구가 x-n의 제곱이고 얘가 2nx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 두 개가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했냐면 pn과 qn이야 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럼 pn과 qn이죠. pn, qn.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n과 qn의 거리죠. pn과 qn의 거리를 뭘로 나눈 거? n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값 한번 찾아볼래? 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pn, qn이니까 그냥 편의상 요거 알파라고 하고요. 요거 베타라고 할게요. 예, 알파 베타라고 해놓을게. 자, 그럼 잘 봐. x-n의 제곱 2nx랑 같아지는 연립방정식.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 뭐란 거야? 알파와 베타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요거 알파 베타니까 요거 전개 좀 해보시면 x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nx가 되고 플러스 n제곱이 되고 요 값이 2nx가 되는 형태가 돼서요. 여기에서 2nx를 아이고 미안해. 왜 지웠어? 넘겨가지고 정리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nx 그 다음에 더하기 n제곱이 되고요. 얘가 0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이제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게 되면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거 두 개 더한 거고 그 값이 얼마야? 4n이요 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거 두 개 곱했을 때 얼마 나오는 거야? n제곱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가볼게. 그러면 PN, QN, 네. PN의 좌표를 잡아볼게요. PN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알파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2n 알파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이게 PN이야. 그 다음에 잘 봐. QN. QN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2n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PN과 QN의 길이에 대한 식을 세우시면 루트, 얘는 루트 베타에서 알파 뺄까 알파에서 베타 뺄까? 알파에서 베타 빼자. 자, 알파에서 베타 빼시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얘에서 얘를 뺀 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4n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까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예쁘게 해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공통 인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묶고, 자,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4n제곱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기 때문에, 아, 결국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것을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이용하시면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n이고 알파 베타가 n제곱이잖아.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 16n제곱. 맞아? 맞지? 길을 잃었다. 어디서 가야 되지? 뭐 하려고 그랬지? 아, 네. 자, 여기서요. 못 빼면 돼요. 4n제곱 빼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12n제곱이네요. 그치? 그러면 요거 마무리 하시면 얘는 루트 12n제곱 곱하기 4n제곱 더하기 1의 형태가 되는 거고, 얘가 분자니까 분모 자리에 이제 깔리는 것 쭉 해보시면 얘가 n제곱이겠네. 됐어? 그럼 얘가 n제곱이니까 요거 n제곱이고 요거 n제곱인데 4제곱 되죠? 그럼 4제곱이니까 48 4제곱 나와가지고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48 해서 정답 4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요게 이제 도형에 대한 활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수열의 극한에 참거진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메모만 해둘게요. 내신용이에요. 내신용. 그래서 내신 때는 암기하셔야 돼. 알았지? 달달달달 외울 거야. 그때 가서 OX 퀴즈 할 거고. 네, 됐죠?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거의 다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30번. 이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그림은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CN에서 OCN 얘를 뺀 거고, 그 다음에 B1 DN 요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식을 세워보자라는 건데, 해보자. 첫 번째 ACN부터 갈게요. ACN은 대각선이죠. 대각선이니까 ACN은 피타고라스 그대로 쓰시면 루트 얘는 48의 제곱 더하기 n제곱 이거네. 이게 ACN. 그 다음에 OCN 갈게요. OCN은요 그냥 가로 길이잖아요. 가로 길이니까 얼마야? n이에요. n. 그 다음에 자, 요거 B1DN인데 B1DN이 어디냐면 여기거든.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닮음 이용하는 뜻.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 형태. 약간의 이렇게 이어지. 이런 형태. 닮음이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죠? 라고 얘기하면 n-1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 라고 얘기하면 48-x. 그럼 비례관계 세워보시면 얘는 1대 x는 n-1 대 48-x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거 처리하시면 얘는 n-1 x는 48-x가 되니까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시면은 n 곱하기 x가 얼마가 돼요? 48이 되는 거라서 x는 n분의 48이요. 여기까지가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n분의 48이다 라고 나오는 건데, 그럼 이거 극한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에다가 한번 써보시면 n분의 48, 얘가 b1dn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대입해보면 얘가 루트 그 다음에 여기가 48 더하기 n제곱 에서 n을 뺀 거란 말이야. 됐니? 48의 제곱. 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잖아. 이거를 식을 정리해보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분모 가운데 하시면 되니까 48분의 여기가 n 곱하기 루트 48 마이너스 n제곱 48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되죠. 글쎄 뭔가 식이 좀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 내가 이거를 계산하려고 해봤더니 이렇게 세워가지고 비례관계 그러니까 닮은관계 해가지고 요거 좀 찾아봤더니 극한식 계산을 하니까 지금 내가 찾아야 되는 요 값이 안 나오네? 그죠? 에? 뭐 잘못한 거 있나? 아 잠깐만 잘못 썼구나. 이거네. 네. 요거죠? 그러면 이거 극한 좀 확인을 해볼게. 극한 확인. 잘 봐. 얘 어디로 가? 무한대.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0이죠 0. 그죠?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러면 유리화 해볼게요. 유리화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48이거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48 더하기 n제곱 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더하기 n 이렇게 되고요. 요거 유리화하시면은 n 곱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48 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돼서 n제곱 n제곱 지워지죠. 그럼 계산 마무리 할게요. 무한대 곱하기 0꼴이어도 계산 마무리 되네. 요거는 정리하시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이 여기가 48이 원래 있는 숫자고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2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n값이니까 날아갈 거고요. 48 제곱만 남죠. 그럼 약분 쳐주시면 되고요. 48 날리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얼마다? 24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 잘 봐. 원래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혹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두 개만 배우는데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럼 이런 형태 극한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란 말이야.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확인하셔도 돼. 요 0이라는 거 있지. 요 0이라는 것을 무한대분의 숫자로 생각을 하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똑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무한대 곱하기 0꼴. 왜냐면은 이제 항상 어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n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갈 때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수열의 극한은. 그래서 그러면은 0으로 간다는 얘기는요. 분모 자리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분자 자리는 그냥 숫자인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늘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요 30번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급수로 넘어갈게요.